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 각종 스트레스와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증가하면서 최근 여성 생식기 질환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생식기는 임신과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고요. 아랫배가 굉장히 묵직하고 생리했을 때 차츰차츰 이제 양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 네, 생리통은 많아지고 그다음 생리양도 많아지고 몇 달 전부터는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그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져지는 게 느껴지고 나서는 제가 이게 살짝 스치더라도 좀 아프더라고요. 여성 생식기는 월경, 임신, 출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기로 여성 생식기 질환은 증상이 없고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생식기 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해 자궁, 난소 등에 발생한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여성 생식기 질환과 치료법, 로봇 복강경 수술의 모든 것을 배종훈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 생식기 질환은 상당히 광범위해가지고요. 그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크게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염증 내지는 감염, 그리고 두 번째 불임 아니면은 월경 이상 같은 내분비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자궁에건 아니면은 난소에 생기는 그런 혹을 다루는 이제 종양 질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리통과 관련된 그 여성 생식기 질환은 감염성 질환, 그리고 내분비 질환, 종양성 질환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은 주로 이제 종양성 질환에서 이제 많이 그런 생리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 생리통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 선근증, 자궁 근종이 생리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인과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래 놔두면은 만성 골반통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임기 여성에서는 불임, 임신을 다 종결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폐경기 이후에 간혹 가다가 악성종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질환에 따른 치료법도 있지만은 개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게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침습적인 수술적 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5년 넘어서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로봇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요. 배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서 저와 똑같은 손 놀림을 하면서 수술을 해주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 수술 시야가 아주 뛰어나요. 우리가 병변을 좀 더 잘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을 다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아주 작은 혈관도 크게 확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출혈의 정도도 일반적인 복강경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훌쩍 올랐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시원하기만 한 봄의 끝자락.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유혜림 씨는 요즘 걱정이 생겼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유난히 심해진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원래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생겨서 조금 불편하던 차에 검진하는 겸 해서 같이 병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원래 생리통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차츰차츰 생리통이 시작되고, 생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고요. 아랫배가 굉장히 묵직하고 생리했을 때 차츰차츰 이제 양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
약간 사람이 처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제일 신경 쓰여요. 네, 안녕하세요, 유혜림 씨. 네. 어디가 제일 불편하시죠? 지금 생리통도 갑자기 생겼고요. 네네. 그리고 주기도 안 맞고 해서 검진차 이제 내원하게 됐습니다. 생리통이 생긴 건 언제부터?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없었는데 차츰차츰 생기더니 이제 아랫배도 아프고 양도 좀 늘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혜림 씨 자궁 모습인데 워낙에는 자궁이 이런 동그란 게 없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동그란 모양의 혹이 보이죠? 네. 예, 한 2.5c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또 2.6cm 정도 되는 혹이 있고. 그래서 자궁 근종이 2개 정도 보이는데 최근에 발생한 생리통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궁 근종은 크게 자궁 바깥쪽으로 자라는 근종이 있고요. 또 자궁벽 내에 자라는 근종이 있고 자궁 안쪽에 자라는 근종이 있는데 혜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으로 자라는 근종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주기적으로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리가 있을 때마다 참지 말고 생리통 약 드시면서 생리 기간 좀 편안하게 잘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초음파를 통해 자궁을 확인하는데요. 생리 첫날이면 허리와 배가 아픈 혜림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유혜림 환자분은 사실 아직 30대시고요. 워낙에 생리통 없고 뭐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 갑자기 느끼지 못했던 생리통을 느끼셔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고 초음파를 봤더니 한 2.5cm 정도 되는 근종이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관찰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자궁 근종 크기도 작고요. 생리량이 많다거나 임신을 했을 때 크게 위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리통은 진통제로 좀 컨트롤하기로 하고요. 3개월 내지는 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하면서 혹시라도 자궁 근종이 조금이라도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증상이 심해진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 중인 상태입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종양으로 양성 질환입니다. 여성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35세 이상 여성의 40에서 50%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성의 자궁은 하나의 근육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 증식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근육 덩어리 종양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여성 3분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은 자궁 근종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흔한 게 자궁 근종이에요. 자궁 근종이 있는 여성의 반 이상이 일단은 증상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증상이 없는 자궁 근종인 경우에는 굳이 뭐 크기가 크지가 않다거나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자궁 근종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되죠. 자궁 근종이 나타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 번째 월경 과다, 좀 생리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월경통, 생리할 때마다 하복부 통증이 있다든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되는 그 빈뇨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변을 보고 나서도 변이 남은 것 같은 뒤묵직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그런 증상 해소하기 위해서 자궁 근종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생리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생리통도 없어지면은 허리 아픔도 없고 아랫배에도 식량을 안 써도 되고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니까는 태어나는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거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광나희 씨는 극심한 생리통과 많은 생리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자궁 근종과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게 돼 오늘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증상이 잦은 생리량과 출혈이 자주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프고 그리고 생리통이 없다가 갑자기 생리통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약을 잘 먹지 않는데
몇 달 전부터는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네, 생리통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생리양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비뇨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네. 안녕하세요, 광나연 씨. 예. 예. 워낙에 근종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셨죠? 네, 2년 네.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생리통이 없던 생리통이 생겨서 네, 이게 평상시보다는 너무 많이 생기고 약을 먹어도 전혀 듣지를 않아서 약에도 듣지도 않고요. 네네네. 거의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그냥 집에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생리통 때문에 약을 먹고도 누워 있었어요. 너무 놀라셨겠네요. 남들 폐경되는 나이에 갑자기 생리통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광나연 씨 자궁인데요. 자궁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 보면 동그란 거 하나 보이죠. 네. 이거 말고도 또 근종이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혹은 바로 요 혹이에요. 네. 크기가 한 5cm 정도 되는데 이 혹이 이 자궁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그런 증상이 없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궁 내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생리 나오는 곳이죠. 이곳을 이 자궁 근종이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생리할 때 지혈도 잘 안 되고 또 생리 나오는 면적이 넓어지니까는 덩어리 피도 많이 나오고 생리혈도 패드를 넘칠 정도로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진찰을 해보니까는 아마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가지고 생리통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같이 동반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향후에 생리통이 완전히 없어지게 자궁 내막증 병변을 깨끗하게 제거할 생각입니다.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면 그 주변에 이제 손상, 주변 장기 손상 없이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로봇 이용해가지고 수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생리량이 좀 많았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생리량이 많아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로 자궁 근종을 진단은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철분제 드시면서 뭐 폐경되면 좋아지겠지 하고 계시다가 한 1년 전부터 갑자기 생리통이 생기셨다고 그래요. 생리할 때마다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리통이 심해지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초음파를 보니까는 자궁 근종이 이렇게 한 5cm 정도 되는 자궁 근종이 보이고 자궁 주변에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궁 내막이라는 거는 요 자궁 안쪽에만 있어야 되는 조직이 자궁 내막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가설이지만은 자궁 내막이 이렇게 나팔관을 따라서 역류를 해가지고 자궁 내막 세포들이 이런 자궁 주변이라든지 나팔관, 난소에 착상을 해가지고 얘들이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 생리를 할 때 이런 자궁 주변 그리고 난소, 나팔관 주변에서 같이 생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자궁 내막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염증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 안에는 흉터가 남게 돼요. 그 흉터가 신경 같은 것들을 압박하면서 생리가 아닐 때에도 하복부 통증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더 이상 뭐 철분제 치료하고 또 진통제 치료만으로는 컨트롤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은 빈혈이 교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몸 컨디션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 자궁은 일단 보존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근종 절제하고요. 자궁 내막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궁 주변에 있는 자궁 내막증 병변을 깨끗하게 제거해 줄 생각입니다. 수술 전 담당 의료진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예 씨의 빈혈 수치가 낮아 더 신경을 쓰는 듯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 의견을 나누는 의료진들. 좀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의료진의 회의는 계속됩니다. 수술 전 나예 씨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은 떨리고 착잡한 마음이지만 수술 후에 달라질 생활을 기대하며 힘을 내어봅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요. 지금 시간이 다 가까우니까 지금
빨리 수술실 들어가서 빨리 잘 돼 가서 빨리 그냥 다시 이 병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힘을 내어 수술실로 향하는 길. 나예 씨는 떨리는 마음을 뒤로 하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여자 50세 분이시고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얼마 전부터 생리통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외래에서 진찰을 해보니까는 자궁근 좀 큰 것도 있었고요. 또 자궁 내막증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자궁은 보존하고 자궁 근종 절제하고요. 그 자궁 주변에 있는 자궁 내막증 병변들을 좀 깨끗하게 다 제거하는 쪽으로 수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고 절개 부위와 통증이 적어 회복 기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3D 카메라로 시야가 더 넓게 보여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 손가락과 같은 관절이 달린 로봇팔로 더 정교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예상한 대로 수술이 이렇게 쉽지만 않았는데요. 출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궁 근종만 깨끗하게 잘 떼어냈고요. 예상했던 대로 자궁 주변에 자궁 내막증 병변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생리통 없애기 위해서 자궁 내막증 병변도 깨끗하게 잘 제거됐습니다. 앞으로 수술 후에 좀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장 운동 활발하게 해주시고요. 일주일 정도는 너무 무리한 운동 정도만 피해 주시면은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갱년기가 다가오면은 자궁 내막증 재발 위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약물 치료보다는 지켜보다가 혹시 증상이 재발되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출혈 때문에 이제 그 빈혈이 많이 생겼잖아요. 빈혈이 생기니까 이제 제일 안 좋은 점이 피로도거든요. 그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내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박선주 씨는 여성 질환으로 수술을 2번이나 한 환자입니다. 자궁 근종으로 수술을 한 후 골반통으로 다리까지 저려 밤에 잠을 설치는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뭐 생리량이 많거나 아니면 뭐 생리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수술을 하기 한 2, 3개월 전부터 생리량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었고 건강검진 겸 갔다가 이상을 느껴서 거기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뭐 대학병원에서 하겠느냐 아니면 그 해당 병원에서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제 지인이 이제 수술을 여기서 받았는데 경과도 좋고 뭐 그 의사분이나 아니면은 간호사분들도 잘 그 관리를 해주시더라라는 말이 있어서 믿어보고 자 해서 이제 와서 수술을 하고 경과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뭐 크게 아픈 데는 없었고요. 네. 수술할 때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네네. 좀 다행이에요. 합병증 없이 잘 됐고. 네. 그래서 초음파 봤을 때 왼쪽 난소에 자궁 내막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 들어갔더니 한 6cm 정도 되는 이 자궁 내막 종이 왼쪽 난소에 발견이 돼가지고 까맣게 초콜릿색으로 된 액체가 나오고 있죠. 자궁 내막 종이에요. 예, 그래서 복강경 이용해서 난소는 살려놓고 자궁 내막 종만 깨끗하게 예, 잘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은 젊으시니까는 앞으로 재발할 위험도 있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주사를 좀 맞고 그 이후로는 이제 먹는 약으로 해서 한 1년 반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박선주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2번이나 시행한 경우입니다. 예. 생리량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그 불편감을 호소하시면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진찰해보고 초음파 보니까는
근종이 큰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근종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생리양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생리통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에서 잘 지내시다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생리통이 좀 생기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초음파를 봤더니 이렇게 오른쪽 난소에 이렇게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진찰해보고 했더니 그 자궁 내막증이라는 난소 쪽에 생기는 종양이 의심이 된 상태라서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궁 내막증을 제거한 수술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 사진인데 오른쪽 난소 사진이죠. 아직까지는 수술 직후라서 약간의 부종은 보이지만은 정상적인 소견이고요. 자궁도 그 전에 이제 자궁 근종 절제술 로봇 이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자궁에는 뭐 커다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수술 후에 회복도 잘 되셨고 생리통도 없고 생리양도 적당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선주 씨는 수술 후 처음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호르몬 주사 치료는 출혈을 막고 근종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투여가 불가능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힘들만도 하지만 그녀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병원 가까이에 있는 공원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수술 전 통증으로 이런 여유마저도 힘들기만 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누리는 이 휴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수술 전에는 제가 이제 잠을 잘 때 왼쪽 여기 골반 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저리고 그래서 잠을 좀 쉽게 잘 수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수술 난소 낭종을 제거한 후에는 그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우면 그냥 뭐 바로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뭐 꾸준하게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뭐 겁내지 마시고 그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통증, 생리통,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듯이 이유 없는 생리통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달이 생리 때마다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바로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궁 그리고 난소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10년간 생식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여성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성 생식기 질환의 발생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검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없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요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과 같은 척추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척추 관련 질환들은 교통사고나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급성으로 나타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문제들이 오랜 시간 누적돼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어디 이동도 이 차를 타고 이동도 못했어요. 다리가 자동으로 펄떡펄떡 뛰고 이러고 목이 굉장히 아프고 목 뒤가 그리고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좀 잘 때도 우리 아파가지고 내 뒤적거리고 아프고 이제 일상생활을 못 한 거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만성 통증은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 질환은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는 때도 있지만 척추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을 잡아주는 양한방 통합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강원범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그 시기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은 바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로 타박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좌,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발을 삐끗하는 발목 염좌, 그리고 허리를 뭐 들다가 하는 허리를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허리 염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 디스크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라고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도 급성으로 4주 이내로 있으면 우리가 급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정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적어도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더 넘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 관절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는 척추 협착증,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병 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증, 만성 통증은 그 관절 자체가 불안정성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급성 통증처럼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것으로는 조금 모자라고 그 단단하게 해주는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치료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굉장히 심한 통증과 부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걸 급성 염증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스팩 그리고 소염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 이틀 혹은 3일이 지난 다음에 염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온열팩이라든지 침뜸 같은 물리치료를 같이 쓰시는 게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면서 손상받았던 조직들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염제나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가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환자분들께 좀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나쁜 것은 빼야 되고 좋은 것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쁜 것을 뺀다는 것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주로 많이 다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우리가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체중 부하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세를 올바르게 해주셔야지 재발하지 않고 잘 나을 수 있고, 2번째로는 좋은 것을 넣어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흔히 인대와 근육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대는 플로 주사와 같은 증식 치료로 강화시킬 수 있고, 근육은 주사로 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치료 혹은 도수치료 등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같이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를 전공한 의사가 환자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는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름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화요일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서정수 씨는 몇 달 전까지 허리와 허벅지 통증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걷는 것도 매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진로사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좀 많이 편해요. 오늘은 걷는 게 훨씬 편안하다는 정수 씨.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은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진 그녀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양산에서 이곳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병원 오는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증이 처음에는 이 허벅지 쪽이 아팠는데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어디 이동도 이 차를 타고 이동도 못했어요. 다리가 자동으로 벌떡벌떡 뛰고 이래갖고 뼈주사부터 시작했어. 연골주사부터 뭐 온갖 거 다 했어요. 지인이 남편 친구분이 너무 아파서 여기 가서 한 90%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처음에 좀 많이 했어요. 네. 어머님이 그때 처음 오셨을 때 30m도 좀 걷기 힘들고 계속 주물러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사타구니 쪽은 닿기만 해도 좀
뜨거운 느낌도 나고 막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봐도 여기가 디스크거든요. 이렇게가 디스크고 여기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5번이랑 여기가 천추 1번인데 여기 디스크가 거의 없다, 그죠? 거의 닳았고 신경 구멍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다른 병원에 들으셨겠지만 척추 협착증도 있고 이렇게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해드릴 거거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사타구니 앞쪽은 허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거기가 조금 화끈화끈 거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그때 그런 거 화끈화끈 거릴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거 하면 바로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허벅지 앞쪽에 아팠던 거는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인대에 눌려서 그 부분만 딱 아프거든요. 요즘에 그건 좀 어떠세요? 지금은 아프고 통증이 없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맞죠. 그 허리는 이거는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거에 반면에 그 사타구니 앞쪽이 아픈 거는 신경이 눌린 부분을 풀어주면 바로바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해드릴 거니까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정수 환자분은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30m도 걷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녁마다는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야지 잠을 잘 수 있고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는 너무 아파서 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타구니 쪽은 타는 듯하게 통증이 있었고 옷깃이 스쳐도 아프다는 통증을 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드셔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힘들고 허리가 아픈 것은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였고 사타구니 쪽이 찌릿찌릿하고 탄 듯하게 아픈 것은 우리 대퇴신경 포착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 하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기가 인대에 눌림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의 극간인대 등 중요한 인대들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를 함께 진행하였고 외측 대퇴신경 포착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인대에 눌린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 눌리는 인대를 찾아서 신경 프롤로로 그 부위를 넓혀주는 치료를 하여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허리와 사타구니 통증으로 힘들었던 정수 씨는 오늘 부위별로 각기 다른 프롤로 치료를 받습니다. 인대 강화 치료와 신경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인대, 힘줄 등을 회복시키는 치료로 인대 프롤로와 신경 프롤로를 병행하면 좀 더 빨리 통증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대 프롤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전적인 프롤로에 가까운데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 주변에 뿌리면 인대가 자극이 돼서 새로운 인대들이 자라나서 좀 더 단단해지게 하는 치료였다면 우리가 신경 프롤로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서 많이 눌리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과하게 커지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농도 포도당이 아니라 5% 정도 우리 생체에 있는 그 농도 정도를 해가지고 수압으로 그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신경이 좀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면 그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프롤로는 예전처럼 좀 강화시키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신경 프롤로는 오히려 신경 주변을 조금 더 넓혀줘서 더 잘 지나다닐 수 있게 한 그런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프롤로 치료 후 걷기가 매우 수월해져서 요즘은 이렇게 한방 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저림 증상은 남아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많이 좋아져서 요즘 정수 씨는 치료를 받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많이 여기 병원 올 때만 해도 30m를 못 걸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통증이 없어요. 통증도 없고 하루 뭐 2시간, 3시간 걸어 다녀도 괜찮고 건강하게 통증 없이
가볍게 운동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것뿐이에요. 몇 달 전까지 목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힘들었다는 김행자 씨는 치료를 받고 난 후부터는 몸이 훨씬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요즘엔 통증으로 잠을 설치지 않아 몸도 가벼워진 기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목이 굉장히 아프고 목 뒤가 그리고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롤로 테라피라는 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6회를 이제 스케줄을 잡고 3회 정도를 딱 받았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없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선생님이 소개한 그 운동요법이 있어요. 3가지 계속 같이 하고 이랬더니 좀 개운하기도 하고 그걸 하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김행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왼쪽 어깨로 이렇게 뻗치는 통증이 좀 있으셨고 그때 숨 쉬거나 이렇게 등까지 좀 식은땀까지 날 정도로 조금 심하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디스크, 급성으로 디스크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는 염증을 잡는 치료를 조금 많이 했고요. 저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신경에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여기 아래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죠. 근데 얘를 보시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이게 여기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협착이 오면은 계속 저리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가 나온다고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디스크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디스크는 흡수가 되거든요. 결국 손에 힘이 빠지지만 않으면 수술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시고 디스크가 나오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버티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인대랑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알려드렸죠. 일상적으로 계속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갑자기 바뀌진 않기 때문에 유지하시고 목이 조금 뭉친 것 같은 느낌이 이틀 이상 간다 하면은 찾아오시면 제가 진찰해 드릴게요. 네, 김행자님은 목이 특히 왼쪽 견갑골 쪽으로 탄 듯한 통증이 있었고 숨쉬기에도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하기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디스크를 앓으셨던 적이 있으셔서 예전과 조금 다르게 이런 건 좀 통증도 억제하지만 재발을 막는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증상이 매우 심한 급성기였기 때문에 우선은 소염 진통제를 같이 쓰고 물리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많이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대 프롤로 우리가 목 쪽으로도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한 통증과 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하여서 지금은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환자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목 디스크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재발을 막는 것이 앞으로 계속 목표이기 때문에 한 달마다 계속 경과를 관찰하고 있고 그때마다 운동치료와 자세 교정 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괜찮으세요? 네. 자, 왼쪽으로 살짝만. 지난번에 이렇게 눌렀을 때 어깨까지 아팠다, 그죠? 네,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세가 디스크가 제일 잘 나오는 자세예요. 자, 지금도 보시면 어깨가 약간 앞으로 가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펴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요 어깨를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피는 거. 가슴도 피고, 그죠? 시원하고. 이거 하면 등도 어깨도 펴지고 턱도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숨을 들이쉬면서 쭉 했다가 내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턱을 당기는 운동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턱을 당기고 머리로 잘 눌러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2초에서 3초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2초에서 쭉 누르고 좋습니다. 2초에서 3초 했다가 풀었다가 이걸 10번에서 15번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상태에서 바로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누우시잖아요. 그때 한 번 하고, 이렇게 2번만 해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 환자분들 보면 주로 한쪽에만 체중 부하가 쏠린다는 것인데요. 즉 다른 근육들 그리고 다른 관절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세를 도와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친인이라고 하는 턱 당기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주로는 거북목이라고 해서 이게 턱이 나가기가 쉬운데, 이를 턱을 당겨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자세를 귀와 어깨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 운동을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10번에서 15번씩 2세트에서 3세트를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자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행자 씨가 기다리던 프롤로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를 받고 통증이 많이 감소해 살맛이 난다는 행자 씨.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 프롤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침 치료와 도수 치료가 진행될 텐데요. 이렇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맞춰서 진행하는 양한방 통합 치료는 몸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도 양한방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통증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취미생활로 수채화를 하거든요. 보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할 때도 지금 현재는 안 아파요. 통증이 없고, 제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이 병원하고는 제가 계속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낮의 고요함을 깨우는 듯한데요. 이곳은 송경희 씨가 다니는 어머니 학교입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게 된 공부라 더 열심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실은 제가 유방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인데 치료하고 항암하고 방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물도 좀 빼고 치료하다가 오다리 그걸 수술했습니다. 요 밑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또 치료하고 했는데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좀 잘 때도 우리 아파가지고 뒤적거리고 아프고, 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 운동을 못 하고 밖에 외출을 못 했어요. 볼일을 못 보고 이제 일상생활을 못 한 거지. 시장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 거지. 모든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경혜 씨.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라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학교에 다시 나올 수 있어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직도 긴장된다는 경혜 씨. 하지만 치료를 받고 편히 걸을 수 있어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무릎 치료한 지 좀 됐다 그죠? 지금 한 거의 2달 정도 됐다 그죠? 처음에 어머니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네. 제가 요 사진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뼈도 이렇게 막 자라나 있고, 그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하셨어요 어머니. 그걸 교정한다고 수술을 하셨고, 수술은 잘 됐는데 통증은 좀 계속 남았다 그죠? 그렇지. 자, 어머니 제가 조금만 만져볼게요. 자, 쭉 펴보시고 쭉 굽혀볼까요? 어이구 다 굽혀지네. 굽는 거는 잘 굽혀. 아이고 좋습니다. 근데 딱딱 소리 안 예, 나지? 맞아. 약간 소리 난다 그죠? 여긴 괜찮아요 어머님. 눌렀을 때 아파요. 살짝 아프고, 여기는요? 그거는 괜찮아요. 여기가 어머니 많이 아팠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 그래서 지금 걸으시고 하면은 여기 조금 아픈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괜찮고, 여기 관절이 아픈 게 저희가 치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송경혜 환자분께서는 2년 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에 옷자다리 교정술을 받고 나서 또 계속 지속되는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셔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찾아오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화도 나고 계속 수술했던 것도 계속 생각이 나고 하셔서 화병도 제가 같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과 이 화병을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침 치료와 프롤로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그 무릎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측 측부인대와 관상인대를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였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는 대퇴직근과 대퇴내전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부혈 그리고 내관혈 등을 자침함으로써 같이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했던 경혜 씨는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무릎을 감싸고 있는 인대 부위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인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화병을 다스리기 위한 침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침 치료를 받고 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훨씬 편해진다고 하네요. 프롤로 치료란 고농도의 포도당을 인대 주변에 뿌림으로써 자입함으로써 인대가 자극을 받아서 증식하는 것을 유도하는 증식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을 때 레이저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중요한 인대 부분에 프롤로액을 뿌림으로써 인대가 자라나게 하고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나 이런 진통제와 달리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증식을 하는 한 4주에서 6주 뒤에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는 거예요. 저야 뭐 이제 운동하고 다니고, 예, 걷기 좋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놀러도 가고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네, 만성 통증은 관절이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통증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통증 약을 먹는 것은 우리가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화장으로 해서 잠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약해진 근육 혹은 인대 혹은 눌린 신경 등을 정확하게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염증이 악화해 팔을 들거나 무릎을 펴고 앉는 것 등 기본적인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통증, 이제는 참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